남을 많이 비난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어떤 지지율을 높일 수 없으니까 끌어내리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부에서 끌어내리기로 내가 1위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공멸이다. 후보가 해서는 안 될 일. 그 지지자들은 뭐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비판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 거다. 이거는 앞으로는 하시지 마라.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지지층의 3분의 1이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 의향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주 JTBC 여론조사 보니까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자 3명 중 1명 정도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최종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을 찍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이낙연 후보의 그 지지층의 이런 취약성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보고 원팀을 강조한 저 입장에서 만약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 자리에서 설득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우선은 그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제 지지도가 올라가기 전에는 그분들이 윤석열 씨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이 저한테 옮겨왔다는 것은 당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어저께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나한테 옮겨왔다. 예, 저희가 서울의 소리 분석팀이 판단하는 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촛불 시민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박근혜 복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대다수다. 만약에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 이낙연 후보 지지로 넘어왔다. 이거는 역선택이에요. 본선에 가서 그 표 절대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윤석열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윤석열 지지하던 사람들이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는 어떤 마타도하고 태작들의 작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그게 오히려 좋은 현상 아니냐 하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 민주 진영을 흔들려는 저쪽의 공작이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단에 신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식의 발언도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나를 지지하러 왔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지금 경선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어떤 투표로 선출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위주로 경선이 이루어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벌써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할 말 아니냐 이러죠. 국민화합찬에서 이런 말씀을 국무총리 있을 때는 하실 수 있지만 후보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물도 술도 아닌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주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건 100% 뻔한 거고 등을 돌린 이유가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정권을 창출하고 촛불 시민혁명이 출범했으면 혁명정부답게 적폐청산도 하고 검찰개혁도 하고 언론개혁도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맨날 국민의힘한테 끌려만 다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 같은 의원 1800명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후보들은 이거 되새겨야 돼요. 아니 1800명이 있어도 이기겠다.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과거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이낙연 후보는 이 부분에 관여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문재인 정부나 180석 준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속이 터진다 실망했다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를 접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할 일은 나는 내가 문재인 정부에서 좀 못한 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가감해진 모든 부분, 이런 부분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하겠다. 나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도 있는 사람들만 끌어들이면 내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는 아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결과가 어떻게 되건 이탈 없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네, 이 정도로. 중도층이 왔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제 질문을 오역하시는데요. 절대 민주당 후보 안 찍겠다 이런 거니까 후보로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원팀으로서 한 사람을 정하는 이 과정을 거치니까 지지자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올바른 그 시그널이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추미애 후보가 요구하는 거 저도 요구합니다. 추미애 후보가 아니 이낙연 후보 지지자 3분의 1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을 찍다 그러면 아 그래요. 지지자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경선 주자가 되든 후보가 되든 대선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추미애 후보가 되든 무조건 우리는 원팀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저께 인기가 올라가고 그동안에 그 부분에 어떤 실망을 하던 지지자들이 돌아설 텐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나한테 왔다. 윤석열이 얼마나 지금 비호감이고 일일 망언 심지어 일일 불법을 한다고까지 나왔는데 그런 어떤 폐륜적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낙연 후보 지지하러 온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 원인 하나가 문재인 정부라 민주당이 흐리멍텅하니 제대로 촛불혁명 정권답게 개혁을 못하니까 속이 터져서 그쪽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내 지지자로 끌어모아야지. 추미애 후보의 질문의 의도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낙연 후보가 지지자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뚜렷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이런 어떤 과감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실망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단호하게 우리는 대선에 승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누가 되더라도 찍어주십시오. 뭐 그분이 싫더라도 어떻게 개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찍도록 하십시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으면 어제 토론에서 상당히 박수를 받았을 거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다음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 계속 그러시면 적이 많이 생길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실망을 해서 떠나간다 이러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과거 대통령 당선됐을 때나 지금이나 40%대 오히려 41% 얻어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당시에 문 대통령한테 지지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어떤 개혁 얘기 안 하고 지지자들이 윤석열 찍는다 해도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금지해야 될 사항이다. 어떻게 윤석열 찍는다는 사람들을 이낙연 후보가 대선 주자로 뽑히지 않으면 윤석열을 찍는다는 사람한테 따끔하게 그러시면 안 된다 하고 호소 한마디를 안 했냐? 이것은 대선 후보들이 해서는 안 될 거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2017년 촛불 들고 다들 강화문에 나와서 촛불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촛불혁명 정부 정권 재창출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과거에 정당 활동하듯이 과거 민주당이 2017년도에 정당 활동을 잘해서 박근혜가 물러나니까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민주당 정권이 창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구태한 그런 방식의 대선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지금 어떤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 보니까 자기 후보의 어떤 잘한 점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후보를 네거티브하는 그런 글들만 어떤 페이스북 같은 데 잔뜩 올려놓고 하루에 막 1개, 2개씩 막 올렸더군요. 남을 많이 비난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어떤 지지율을 높일 수 없으니까 끌어내리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과연 과거에 잘한 거 있으면 잘한 걸 내세우고 과거에 실수한 거 있으면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가야지 내부에서 끌어내리기로 내가 1위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공멸이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